지랄하고 욕하면 다 된다라는 그런 생각 갖고 있잖아요. 제 눈치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죠 글로. 뭐 니 몇 살이야? 정신 차려보니 마이스 10년 기획을 사랑하는 대행사출 신입니다. 갑질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 채널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일이 갑질을 당하기 참 쉬운 직종이거든요. 갑질은 어디에나 존재한다고는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내가 여기서 다 폭로해버리겠다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편이에요. 제가 1년차 정도 됐을 거예요. 완전 애기죠. 인턴 갓 떼고 그리고 열심히 배워나가면서 사원으로서 이제 일을 할 때예요. 저희는 PCO죠. PEO도 아니고 PCO인데 당시에 했었던 일이 이제 기업 행사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기업 전시를 제가 담당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1년밖에 안 되는데 전시를 담당하게 됐느냐, 그 전시가 굉장히 컸어요. 킨텍스 제일 큰 홀, 그 C홀, 그러니까 제일 큰 홀을 3등분으로 쪼갰을 때 한 홀을 다 채우는 전시였고요. 그리고 외형 규모만 대략 2억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각 존으로 따졌을 땐 한 8개, 9개 정도, 9개 존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 광고주가 누군지는 여기서 말씀을 제가 못 드리죠. 그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때 제 사수가 집안일이 있었어요. 집안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담당을 하게 된 거죠. 폐기 하나는 있었습니다. 아는 거 하나도 없어도 뭐든지 열심히 4시간을 쏟으면 모두 다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을 시작을 했죠. 근데 전시 일단 처음 해보고, 그리고 저희 회사도 당시에 큰 전시 같은 걸 많이 안 했었어요. 그게 제일 큰 전시였죠. 그거를 1년밖에 안 된 제가 맡았으니, 그렇다고 제가 이론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 PCO 쪽 이론을 공부한 것도 아닌데 전시 쪽은 훨씬 더 힘들었겠죠. 그래서 일을 일단 시작을 했는데 즐겁게 했습니다. 연초에 하는 행사여서 무슨 크리스마스도 그렇고 송년회도 그렇고 신년회도 그렇고 다 패스, 전부 다 회사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즐거웠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큰 건을 나한테 맡긴다는 거에 대해서 이걸 통해서 내가 많이 성장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으니까요. 일을 시작하고 나서 하는데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각 존별로 담당자가 다 따로 있었고요. 각 존별 담당자들은 자기 존이 그 전시 때 가장 빛을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그쪽에서 전시 담당자가 저였고 모두 다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에 8, 9명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전화가 계속 불이 났어요. 받으면서 현장을 갔습니다. 세팅하러 갔는데 거기서 정신이 제가 없잖아요. 지금 생각하면은 서브로 전화 받는 사람이랑 전시용 물품 받는 사람을 따로 배치를 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혼자 했어요. 왜냐? 할 줄 모르니까 그냥 혼자 했고, 나 다 할 수 있어 라는 그 패기 하나만 갖고 이제 일을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제 로드가 걸리죠. 당연히 각 존별로 세팅하고 그 사람들이 요청하는 의견을 반영해서 진행을 하고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계속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저는 계속 전화 받느라 바쁘고 이 담당자가 불러서 그 담당자한테 가는 사이에 다른 담당자한테 연락이 오고 다른 담당자가 저를 붙잡고 자기네 존으로 끌고 가고 막 이런 분위기였어요. 막 이러면서 사건은 거기서 발생됐어요. 한 존이 있는데 행사가 다다음 날이었어요. 근데 다음날 연구원들이 올라온다고, 그러니까 선배 이제 회사 선임들이죠. 연구원들이 올라오는데 세팅된 걸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나봐요. 그래서 막 쪼았나봐요, 그 담당자를. 그 담당자가 저한테 가면서 여기 존 내일 아침까지 무조건 세팅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면서 엄청 단호하게 근엄하게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근데 웃으면서 제가 딴 거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도 나이스한 응대 하나는 잘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뭐시기 해서 내일 아침까지 세팅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됐겠어요? 상황은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중요하니까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저녁 한 8시쯤에 8, 9시쯤에 세팅을 하다가 전화를 했죠, 그 담당자한테. 누구님 그 내일 아침까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니까 이 담당자가 새벽부터 그 세팅하는 걸 지켜보기 위해서 근처에서 이제 그 숙박업소를 잡고 거기서 이제 잠을 자려고 하고 있었나봐요. 저한테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거예요. 진짜 뻥 아니고 뭐라 그랬냐면 아이씨 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화로. 아이씨
해내라고, 안 되면 뒤질 줄 알아,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 다음에 그 윗사람, 그 사람은 당시에 대리였고 그 위에 과장이 이제 같이 잠을 잤나 봐요 거기서. 근데 과장이 전화를 뺏어 봤더니 뭐라 또 욕을 하면서 저한테 그거 안 되면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세팅 무조건 해놓으라고 저한테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막 이제 센 소리랑 욕을 섞어가면서 전화를 막 끊었죠. 제 기분이 그때 어땠냐고요? 기분이 나빴을 것 같죠? 전 기분이 하나도 안 나빴습니다. 왜냐?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인식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인정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패기와 자존심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능력이 있어야 자존심이 있는 거지. 당시 저는 그랬습니다. 아, 내가 부족해서 세팅이 좀 늦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화를 내는 것도 뭐 그럴만하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잘해줘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이제 회사에 보고를 했는데 회사에서 열이 받은 거예요. 너무너무 열이 받은 거예요 회사에서. 그래가지고 저는 생글생글 웃으면서 얘기를 했죠. 근데 일단은 행사까지 잘 끝내고 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맘대로 해라. 우리가 이 일하면서 그런 욕까지 들어야 되냐. 아, 알겠습니다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기분이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행사 뭐 어쨌든 세팅 잘 해줬어요. 하도 그 고래고래 소리 지르길래 한국 사람들은 지랄하고 욕하면 다 된다라는 그런 생각 갖고 있잖아요. 이런 거 배우면 안 돼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세팅 잘 해주고 행사 잘 끝났습니다. 잘 끝났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랑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저는. 근데 그 사람도 행사 잘 끝나고 나니까 제 눈치를 보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은 한 5, 6년 차 되는 사람이었고 그 위에 이제 그 같이 욕을 한 과장은 한 7년 차 정도 되는 사람이었는데 제 눈치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죠. 글로 가가지고 딱 이런 표정으로 아, 누구님 담배 한 세우러 가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갔습니다. 나가자마자 이제 저한테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윗선임이 또 걱정이 되는지 따라 나왔어요. 따라 나와가지고 같이 저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사점은 제가 그 사과를 받아서 기분이 좋은 건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저는 기분이 나쁘진 않았으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물론 지금 정도 될 때 그런 일을 당한다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죠. 여기서 할 두 가지 이야기, 저는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 당시에 그거밖에 안 됐는데도 자존심을 막 세워가면서 그 사람들이 나한테 쌍욕을 하는데 거기다 대고 뭐 이 새끼야? 니 몇 살이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그게 저는 완전 이불킥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끝까지 웃으면서 그 담당자를 응대를 했습니다. 정신승리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저는 당시에 제가 정신승리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그런 대기업을 다니면서 그 지위에 있으면서 그렇게 진짜 상스럽게 저한테 그런 욕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기가 쫄리니까, 자기가 어디서 그런 욕을 들었으니까 저한테 그랬겠죠. 내가 뭐 부하 직원도 아닌데. 근데 저는 거기다 대고 무조건 잘 응대를 했단 말이에요. 저는 거기서 정신승리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기 때문에 정말 실력을 키워야 돼요. 실력이 없으면 자존심도 없습니다. 실력이 없는데 자존심을 세우면 안 돼요. 근데 업계에 그런 사람 진짜 많습니다. 왜냐, 나는 프로페셔널이라는 생각만 갖고 있으니까. 프로페셔널이라는 건 제가 그 당시에 그 사람 응대를 잘 하면서 동시에 그 사람이 원하는 일을 꾸준히 잘 추진을 해줬어야 돼요. 그리고 일정이 된다 안 된다를 좀 더 명확하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욕을, 능력이 없을 때 욕을 들어도 된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일 절대 당하지 마세요. 지금 생각해도 열은 안 받아요. 저는 그때 요만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은 그때 기억을 어떻게 갖고 있을까? 이불킥을 막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은 슈퍼 쌍 나쁜 정말 갑이 더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 갑질 하지 맙시다. 갑질 하지 말고, 쓸데없는 갑질 하지 말고 갑질 당하지도 맙시다. 갑질 안 당하려면 실력 키워야 됩니다. 실력이 없는 자존심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광고주분들 갑질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서 다 얘기할 거예요.